안녕하세요. 옥년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1단원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처음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오늘 수학 수업에서는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과 함께 배운 공책을 작성하게 됩니다. 과목이나 단원, 배운 문제 같은 것들을 미리 써놓기를 추천합니다.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미리 써놓으세요. 오늘의 배운 문제는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알아보아요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수학은 왜 배워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고 혼합 계산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로 냈던 수학 익힘책 5쪽을 채점해 보면서 여러분이 4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왜 배워야 할까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은 수학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수학자는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 확률을 계산하기도 했고, 텃밭 크기에 맞게 모종을 사려면 몇 개나 사야 할까? 공장장이 얼마의 원료를 사서 얼마에 판매해야 할까? 가득 쌓여있는 택배 상자에 물건이 몇 개나 들어있을까? 이렇게 수학을 알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문제 첫 번째예요. 생활 속에서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을 사용하는 상황을 한 가지만 써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을 때 반찬들의 칼로리를 다 더하는 것도 수학이고요. 피자 9조각을 5명이 나눠 먹으려고 하면 한 사람이 몇 조각씩 먹고 몇 조각이 남는지도 수학이겠죠? 지금 한 가지씩 바로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단원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혼합, 섞여 있다는 뜻이죠. 우리 지금까지 계산을 순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배웠어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왼쪽에 있는 남자아이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볼게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른쪽 아이는 계산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 부분의 그림을 보았더니 두 사람의 계산 결과가 달랐네요.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순서를 다르게 하면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합 계산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3, 4학년 때 우리가 이미 혼합 계산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3학년 2학기 2단원 나눗셈에서 우리 나눗셈을 배우고 검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후에 그 곱에 나머지를 더하면 나누어지는 수가 된다는 내용 기억나세요? 더하기와 곱하기를 활용한 혼합 계산이죠? 자, 또 하나 살펴볼게요. 4학년 1학기 3단원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오늘 물을 얼마나 절약했는지 알아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는 1초에 120ml씩 20초 동안 물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사용한 물의 양은 120 곱하기 20. 오늘 것도 살펴볼게요. 오늘은 120ml씩 12초 동안만 사용했네요. 그래서 오늘 사용한 물의 양은 120 곱하기 12. 어제 사용한 것에서 오늘 사용한 것을 빼주면 얼마나 절약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곱하기와 그리고 빼기가 사용된 혼합 계산이었습니다. 그럼 5학년에서 배우게 될 혼합 계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식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떠올려보고 이러한 문제 상황들이 있구나 발견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제일 위쪽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엄마와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엄마, 버스 안에 사람이 몇 명 타고 있을까요? 내리고 타는 사람의 수를 세어볼까?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스 안에 몇 명이나 타고 있을까? 내리고 타는 사람의 수. 여러분, 여기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버스 안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죠. 그럼 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버스에 원래 타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새로 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버스에 타게 된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에서 내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빼야겠죠. 그리고 버스에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더해야겠죠. 덧셈과 뺄셈을 이용한 혼합 계산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차근차근 찾아서 해결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념품을 600개 그리고 3일 동안 나누어 줄 거래요. 그리고 오늘은 사람이 어른이 26명, 어린이는 50명이 왔대요. 기념품은 한 명한테 2개씩 나누어 줄 거래요. 자,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렇죠. 남아있는 기념품의 개수겠죠.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할 텐데요. 자, 그러면 하루에 나누어 주는 개수는 몇 개일까?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600개를 3일 동안 준다고 했으니까 나누어야겠죠. 그러면 오늘 이미 나누어 준 개수가 몇 개인지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왔던 관람객 수는요. 어른이 26명, 아이가 50명이었어요. 두 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해야 합니다. 두 수를 더하면 76. 오늘의 관람객은 전체 76명이겠네요. 그 76명에게 각각 한 명당 2개씩 나누어 줬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곱해야 합니다. 자, 하루에 나누어주는 개수가 구해졌고 오늘 이미 나누어준 개수도 구해졌어요. 그럼 이제 그 2가지 수를 빼야 합니다. 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모두 사용된 그런 혼합 계산의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남자아이가 들고 있는 돈은 5,000원인 것 같고요. 지금 아이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손보다 큰 파인애플 열쇠고리, 얼굴보다 큰 엽서를 살 건가 봐요. 크기에 비해서 물건이 굉장히 저렴한 것 같네요. 그쵸? 자, 이 남자아이가 5,000원짜리로 파인애플 열쇠고리와 엽서를 사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고 나면 거스른 돈이 얼마일까요? 배운 공책 2번입니다. 이 내용을 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다음 수학 시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1단원 공부를 시작할 건데 1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섞여있는 식, 섞여있다는 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혼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단원의 이름이 자연수의 혼합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는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하는 순서가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괄호라는 것이 이 식에 개입되었을 때 어떻게 순서가 바뀔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 활동은 수학 익힘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5쪽을 풀어오라고 했었습니다. 혹시 아직 풀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꼭 먼저 풀어보도록 하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면 수학 익힘책 5쪽을 선생님이 같이 풀이하면서 채점하게 될 거예요.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면 꼭 직접 다시 풀어보도록 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까지 보고 나면 오늘의 수학 수업은 모두 끝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